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프로테우스 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했던 공개과제 4번을 변형을 시켜서 공개과제 5번으로 변형을 해볼까 합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는 이 부분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공개과제 5번에서는 이 발진부 쪽이 550을 사용하지 않고 LF 356을 써서 발진하는 그런 회로로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후단에 있는 회로는 변경하지 않고요. 앞에 있는 회로만 변경을 해서 공개과제 5번을 동작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회로를 꾸미지 않고 시뮬레이션으로 검증을 할 때는 공개과제에 있는 도면 이외에 도면에 또 다른 부품을 하나 추가를 해서 시뮬레이션을 실행을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동작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회로를 완성한 후에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검증을 하실 때에 추가해야 할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가 없고요. 일단 이렇게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LF356 부품을 추가해야겠죠. 자, 화면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때 핀교를 잘 보셔야 됩니다. 사용하는 CAD마다 이 2번, 3번의 위치가 바뀐 경우도 있고요. 전원의 위치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공개과제에서는 이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7번과 4번의 위치는 바뀔 수가 있고요. 이때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7번 핀 근처로 마우스를 가져가서 이렇게 초록색과 빨간색 음영이 나타날 때 화면 하단에 있는 부분을 확인해 보세요. 어디냐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핀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즉 7번 핀이 V 플러스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타입은 PP 파워핀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2번, 3번 입력, 4번과 7번에 플러스 전원, 그러니까 포지티브 전원인지 네거티브 전원인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회로를 잠깐 꾸며 볼게요. 저항이 필요하겠네요. 자, 저항이 이렇게 하나 걸쳐집니다. 이 저항이 이렇게 만나요. 이렇게 만나고 이 저항은 8.2K라고 되어 있네요. 8.2K. 그래서 이 저항은 출력단으로 연결되겠죠. 출력단으로 이렇게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핀이 여기 붙네요. 이렇게 붙어요. 자, 3번 핀은 또 저항과 연결돼서 저항이 이렇게 파워 쪽에 붙네요. 파워 쪽에 붙어요. 이거 너무 올라간 것 같아요. 조금 내리겠습니다. 너무 내리면 이따 이 부분에 전원을 연결해야 되니까 너무 간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이 저항이 밑에 또 저항이 하나 또 붙네요. 그때 저항은 10K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그대로 카피를 해서 붙일게요.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얘와 얘가 연결이 됩니다. 그 사이에 3분 핀이 연결이 돼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지금 3번 핀이죠. 3번 핀. 3번 핀에 전원이 들어가고요. 그러면 이렇게 일자가 될까요? 가능하겠네요.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이 삭제가 되고요. 여기에 또 하나 저항이 붙습니다. 이 저항은 제가 이렇게 연결을 할게요. 이렇게 붙었네.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컨덴서는 100마이크로가 맞고요. 이 부분은 10K, 10K인데 이 부분이 4.7K가 돼요. 4.7K. 자, 그리고 이 4.7K가 어떻게 붙냐면 이렇게 붙습니다. 조금 올릴까요?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저항 미터에다가 하나 카피를 할게요. 그라운드를 이렇게 붙습니다. 자, 그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전원 부분이 연결돼야 되겠네요. 이 부분이
여기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V 마이너스. 근데 여기서는 네거티브 전원이 들어가지 않고 그라운드를 붙였네요. 그라운드를 이렇게 붙였어요. 여기 생뚱맞죠?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자, 여기는 파워. 이렇게 해서 얼마입니까? 여기 VCC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쫓아가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여기를 그냥 플러스 5V로 하겠습니다. 아니 VCC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자, 우리가 여기 화면에 보이는 7474는 전원핀이 오픈 안 되어 있죠? 대부분의 시뮬레이션 툴에서는 IC의 전원핀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디자인 메뉴에 config file rail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플러스 5V 되어 있어요. 자, VCC, VDD도 플러스 5V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굳이 VCC나 플러스 5V나 구분을 안 하고 이렇게 줬으니까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원래 회로에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회로 전체예요. 그런데 시뮬레이션 툴에서는 이렇게 여기 빠졌네요. 이 부분에 저항이 하나 붙어요. 이 부분에 저항이 하나 붙습니다. 예, 220옴 저항이 하나 붙습니다. 여기가 220이에요. 이렇게 붙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베이스로 가는데 이 부분과 이 부분 때문에 시뮬레이션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안 해요. 일단 해볼게요. 실행. 여기서 발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발진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여기서 발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발진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컨덴서가 조합되어 있는 발진회로가 있을 경우는 이 컨덴서가 연결되어 있는 이 신호선 이 위에서 우클릭을 합니다. 신호선 위에서 우클릭을 하시고 플레이스 와이어 라벨이라고 하는 부분에 보조 메뉴를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써주세요. 뭐라고? 이니셜 IC 이니셜 컨디션은 0이다. 오케이. 이 컨덴서가 지금 현재 전압이 하나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이제 스파이스 문법이고요. 다른 피스파이스나 다른 스파이스는 이거 안 잡아주는데 하시겠지만 사실은 다 프로그램상에서 잡혀져 있는 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사용자가 입력을 하거나 디폴트 값으로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스파이스는 입력을 하지 않지만 프로테우스에서는 이렇게 사용자가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 발진을 하고 있어요. 여기가 발진을 함에도 불구하고 LED 변화가 없죠. 자, 이 부분을 찍어보면 여기 볼게요. 볼테이지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여기다 찍을까요? 여기랑 볼게요. 트랜지스터가 계속 지금 하이가 돼 있어가지고 큰 변화가 없어요. 하이로 해서 여기 온오프가 돼야 되는데 스위칭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하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다 보니까 편법이 이제 생겼어요. 그 편법이 뭐냐면 이 부분에 임의의 저항을 하나 추가합니다. 저항을 추가하시고 얘를 2K로 주세요. 2K. 실제 회로를 꾸며서 동작만 검증하시는 어떠한 학생이라든가 일반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걸 이해를 못하실 수가 있는데 얘를 다른 이유는 이 프로테우스 쓰는 이유는 뭔가를 가르치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학생이라든가 수강생에게 이 회로를 꾸몄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시뮬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입장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좀 참조해 주셔야 돼요. 실행을 해볼까요? 이제 발진이 일어나서 이렇게 클락이 발생을 하죠. 0.9에서 0.6으로 떨어졌다가 온오프가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트랜지스터의 베이스와 에미터 BE 그렇죠? 약 0.7V가 걸리면 턴온을 한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배우셨는데 물론 그 부분은 트랜지스터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어쨌든 ESC182로의 이 부분에 베이스 단자에 계속 하이가 걸려 있으면 그냥 도통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온오프를 시키기 위해서 임의의 저항을 하나 추가했다. 이 부분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작이 가능합니다. 동작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동작과 똑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공개과제 4번 했었잖아요. 그렇죠?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창을 만들기가 쉽지 않네요. 어디 갔나? 여기 있네. 여기. 자, 그 다음 애니메이션 창 하나가 숨었네요. 다시 볼게요. 실행. 어디 갔을까요? 지금 두 올목이 덜 써서 옆으로 나가 버렸어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리셋. 다시 리셋 동작이 되죠. 자, 그래서 프로테우스를 써서 공개과제 5번 자, 정리를 할게요. 공개과제 5번을 만약에 시뮬레이션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렇게 전체를 꾸미신 후에 이 컨덴서의 초기 값은 0이다 라고 하는 이 와이어 라벨을 주셔야 되고요. 트랜지스터와 연결되어 있는 베이스 단자에 임의의 가상 저항을 하나 이렇게 추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그래픽 타입으로 이 부분은 표시를 좀 할까요?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리듯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 부분은 임의의 회로다. 이 부분을 좀 표시를 하셔서 쓰신다고 하면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여기 텍스트 다시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A자가 있죠. 얘가 텍스트 입력입니다. 얘를 클릭하시고 시뮬레이션을 위한 가상 저항 뭐 이런 식으로 하시고 설명을 필요하시다고 하면 이렇게 글자 크기를 바꾸셔서 색깔도 보시는 분들이 저건 뭐지? 이거 왜 이랬을까를 알 수 있게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저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죠. 지금은 그냥 이론상이니까 제가 이렇게 할 거고요. 좀 더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저는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닫혀진 삼각형을 그려줘요. 그리고 이 부분을 채워줘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시뮬레이션을 사용하는 프로테우스를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제가 뭐 길게 설명을 안 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테두리도 뭐 굳이 하신다고 하면 여기 있죠. 라인 스타일, 컬러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완벽하게 이게 무슨 얘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짧게 여러분에게 공개과제 4번을 5번으로 변형을 하고 동작시키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RC = 0, 이니셜 컨디션 0이다 라는 부분과 ESC1815 베이스 단자에 가상 저항을 삽입을 해서 동작을 시키는 그런 과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공개과제 6번을 설명을 드리고요. 시간이 허락한다고 하면 배치도 작성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